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네. 건강콜센터가 왜 벌써 시작하지? 라고 놀라시는 네.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시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저희가 예. 50분 당겨서 오늘부터 2시 반에 찾아뵈니까요. 네. 다음 주에도 2시 예. 반에 저희 건강콜센터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목요일 방송도 저희가 2시 30분에 시작을 하니까요. 여러분 시간 꼭 잘 알아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오늘 날씨 꽤 덥죠. 하지만 어. 매미도 울고 하고 있지만 조금씩 이제 가을 냄새가 그래도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을하면 혹시 뭐가 떠올라요? 가을하면 저는 뭐 단풍도 있고 저랑 잘 어울리는 독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네. 건강 챙기기가 중요한 요즘 저는 이 가을에 제철 음식으로 좀 보양식을 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보양식 하니까 이제 가을하면 또 천고마비 그래서 마른 살찌는 이제 그런 네. 계절인데 우리는 뭐 살 안 찌고 또 몸에 좋은 거 이런 거 잘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가을하면 생각나는 음식 우리 민정 씨 뭐가 있을까요? 일단 9월 하면은요 당연히 해산물이죠. 그렇죠. 꽃게부터 해서 고등어, 뭐 전복, 굴, 네. 대하가 모두 9월부터 제철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 물론 몸에 좋은 영양 성분도 듬뿍 들어 있고 네. 또 맛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가까운 시장이나 마트 가셔서 이런 재료들로 장을 보셔서 오늘 좀 건강한 밥상을 차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방송 저희 딱 보시고 나서 지금 네. 딱 시장 가시면은 딱 좋은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얘기들 들어보니까 음식들이 뭐 지방도 적어서 뭐 다이어트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관절에도 좀 건강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이 관절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절이 피곤한 가을, 관절염 치료법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 관절 건강 관리와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무료 전화 통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무릎 안 좋으신 분들 아니면 무릎 때문에 최근에 좀 고통받으시는 분들 주저 말고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부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참여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서 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마냥 이쁜 우리 맘의 양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네. 양쌤 양혁재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마니에프 우리맘 시청해 주시는 애청자분들이 또 많이 또 저를 좋아해 주시고 또 열심히 일한다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은 제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평소에 이제 가을인데 남들은 다 여행 가는데 나는 관절 때문에 나가지도 못해. 무릎 때문에 아파서 뭐 생활하기 힘든데 명절은 또 다가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평소에 나 이거 좀 궁금했는데 라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가감없이 전화 주시고 상담해 주신다고 하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새는요, 뭐 관절 건강 고민 전화도 많지만 양쌤 응원 전화도 굉장히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오늘도 관절 건강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저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전화도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궁금한 부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전화 부탁을 드리고요.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요? 말씀드리는 순간 자막이 뿅 하고 나왔잖아요. 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요. 오늘 양혁재 원장님과 여러분들의 어깨 질환, 또 무릎 질환에 관련된 고민 함께 해결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석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네. 벌써 수석 얘기하니까 무릎 벌써 아프다. 갑자기 아파오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이 무릎이라는 게 보면은 너무 복잡한 구조로 돼 있거든요. 네. 어떤 구조로 돼 있길래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요놈의 무릎이 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님을 아프게 하는지 네. 요 모형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을 보게 되면 앞에 무릎엔 단단한 뼈 하나가 만져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무릎뼈, 슬개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뼈에는 아주 간단한 무릎에서 가장 중요한 그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이 붙어 있고요. 요거를 살짝 제껴서 자세히 보게 되면은 무릎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파란색의 연골 성분이 보입니다. 이 연골이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서 이 파란 연골이 떨어져 나가면서 뼈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시큰거리고 무릎을 붓고 아프게 만드는 아주 가장
고약한 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연골을 잘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밖에도 요 십자인대나 연골과 연골 사이에는 이런 연골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골판이 찢어지거나 인대가 다치게 되면 무릎이 아주 심하게 붓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정말 요새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사 결과가 55세 이상 노인 중에 10분 중에 한 8분 정도가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말 그대로 퇴행성이니까 노화로 인한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었을 때는 내가 이제 아무리 뛰어다니고 막 힘든 일을 해도 무거운 걸 들고 계단을 왔다 갔다 해도 안 아팠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조직이 점점 탄성을 잃고 이 강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는 못 견디고 떨어져 나가면서 인대가 다치고 연골이 떨어져 나가고 연골판이 찢어지면서 이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 가장 흔하고요. 그 밖에도 우리가 이제 무리하게 쪼그려서 힘든 일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허리를 많이 구부리거나 이런 잘못된 자세를 통해서 관절을 장기간 오랫동안 반복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관절염이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다치거나 골절이 당하거나 수술한 경우에도 관절염이 더 빨리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에 수술했던 분들은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밖에도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이나 유전적인 요인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변에 뭐 병원 원장님들도 네. 계시고 아니면 환자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일 하기 싫은 얘기, 듣기 싫은 얘기가 아니 왜 이제 오셨어요? 이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어쨌든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고 가면은 네. 조금 더 빨리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관절염이라는 거는 어떤 증상을 나타내면은 우리가 네. 관절염이구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내가 여기가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를 좀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초기에는 비교적 우리가 무릎에서 약간의 관절을 움직일 때 부딪히는 이 마찰음이나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요. 소리만 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소리와 동반된 시큰한 통증이나 여러 가지 날카로운 통증이나 우둔한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통증이 동반된 소리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초기 관절염일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빨리 와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진행되고 나면 무릎이 안쪽이나 바깥쪽에 이게 쪼그리거나 계단 다니기가 힘들고 시큰거리고 욱신거려서 나 저기 계단을 가려고 하면 갑자기 좀 머뭇거리게 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나 그 밖에도 자고 일어나는데 무릎이 붓고 아파서 갑자기 구부리기도 힘들고 근데 좀 걷다 보면 좀 괜찮은데 처음 걸으려고 일어나려고 할 때 통증이 심하다. 이런 경우는 또 한 관절염이 한 중기 정도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전문 병원을 가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만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제 더 놓쳐서 너무나 늦게 참다가 쩔뚝거리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또 다리가 또 많이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O자형 다리가 아주 심한 아주 관절염이 이런 변형까지 오는 경우는 관절염 말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수술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이 전 단계에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뚝 소리 나고 시큰거리고 욱신거리고 이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은 병원을 꼭 찾으셔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초기인 분들과 말기인 분들과 같은 치료를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단계적인 치료법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초기 오면 올수록 어머님이나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단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로 해서 확실하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관절염은 불치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관절염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에 좋은 약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간단한 물리치료나 운동요법, 그다음에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안 좋은 습관들을 개선해 나간다고 하면 간단한 약물과 운동치료를 통해서 좋아지게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도 통증이 좀 심해서 나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다 해봤는데도 동네에서 치료받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 연골사 아무리 맞아도 효과가 없어. 이런 분들은 조금 중기 이상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비술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는 이제 비교적인 우리가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줄기세포 재생술이나 자가연골을 이식해서 재생하는 세포 이식수술 아니면 또 주사를 통해서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주로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또 너무 지나서 이게 너무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너무 심하게 망가져서 너무 보행이 힘들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옛날에는 수술하면 무조건 인공관절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수술이나 인공관절이나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수술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네.